어두운 밤, 서울의 거리는 넌사인 불빛으로 번쩍였지만 그 빛은 이호준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는 낡은 경비복을 입고 웅장한 천지그룹 본사 빌딩의 로비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경비원이지만 사실은 전설적인 용신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었다. 그의 가족은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그 사고의 배후를 파헤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은 바로 천지그룹 내부의 부패한 세력이었다. 그들은 천지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불법적인 사업에 이용하려 했고 호준의 가족은 그들의 음모를 막으려다 희생된 것이었다. 호준은 그들의 모든 악행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비원이라는 가면을 썼다. 아무도 전설적인 용신이 초라한 경비원으로 위장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가면은 완벽했고 그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밤 호준은 로비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그의 귀는 모든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했다. 그는 곧 이 빌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다. 그의 목표는 천지그룹의 아름답고 유능한 총수인 김소라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소라는 호준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과 대립하고 있었고 그녀 또한 그들의 다음 목표였다. 최 부총재가 소라 총재를 제거하려 하고 있어. 그는 소라 총재가 개발 중인 신기술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 호준의 이어폰을 통해 그의 신복인 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비서는 호준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그의 진짜 정체를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호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최민우, 그는 천지그룹의 부총재이자 소라의 사촌이었다. 그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로 소라를 제거하고 천지그룹을 독차지하려 했다. 그는 호준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후 중 한 명이기도 했다. 바로 그때 거대한 폭발음이 빌딩을 뒤흔들었다. 비상벨이 울리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기 시작했다. 호준은 즉시 김소라 총재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혼란 속을 헤쳐나갔다. 소라의 집무실은 최상층에 있었다. 호준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는 비상계단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의 몸은 마치 전설적인 용신처럼 가볍고 빨랐다. 그의 심장 박동은 격렬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소라의 집무실 문은 폭발로 인해 부서져 있었다. 안에서는 연기가 자욱했고 소라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호준은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집무실 안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소라는 쓰러진 책상 밑에 깔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했다. 소라 총재님, 호준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소라는 호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강인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호준은 솔에게 다가가 그녀를 깔고 있는 책상을 들어 올렸다. 그의 팔에 엄청난 힘이 실렸다. 그는 책상을 치우고 소라를 안아들었다. 소라는 그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다. 젠장, 누가 저들을 막아. 그때 최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집무실 밖에 서서 불길에 휩싸인 집무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라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호준은 소라를 안은 채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소라는 비명을 질렀지만
호주는 그녀를 꽉 안고 있었다. 그는 빌딩 외벽을 따라 내려갔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거미처럼 능숙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능력에 경악했다. 빌딩 아래에 도착한 호주는 소라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다. 소라는 아직도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호준을 향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는 평범한 경비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당신 대체 누구죠?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호주는 소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땀과 연기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라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날 밤 소라는 자신의 아파트에 혼자 있었다. 그녀는 호준에게서 받은 충격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노린 최민우의 악행에 분노했다. 그녀는 최민우가 자신을 제거하고 천지그룹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며칠 후 소라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경악했다. 그날 밤의 사고, 호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호준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었지만 그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최민우의 위협 속에서 홀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호준은 소라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소라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소라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그녀를 그림자처럼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최민우는 소라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호준의 가족을 죽이고 천지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그의 음모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더욱 대담하고 잔인한 계획을 꾸몄다. 그는 소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소라와 아이를 동시에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최민우는 소라를 제거하고 천지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소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그녀가 부도덕한 인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 그의 목적은 소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녀를 그룹의 총재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호주는 최민우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다. 그는 소라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라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민우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이 경비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천지그룹 본사의 웅장한 로비. 이호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훑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김소라 총재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 그는 그녀를 지켜야 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는 천지그룹 내부의 어둠을 완전히 파헤치고 가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 경비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소라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불안과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경비원 이호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녀는 최민우 부총재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홀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총재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잠시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솔에게 말했다. 김 비서는 소라의 오랜 조력자이자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다. 소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특히 최민우에게는 더욱 그랬다. 최민우는 그녀의 약점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호주는 경비실에서 소라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소라가 임신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민우가 소라의 약점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풀었다는 것을 알았다. 최민우는 소라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소라가 부도덕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언론에 흘리고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의 목적은 소라를 총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천지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소라의 아이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소라, 내년이 감히 임신을 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내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 최민우는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소라의 아이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호주는 최민우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다. 그는 소라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라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민우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이 경비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호주는 한 비서에게 지시하여 최민우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최민우가 천지그룹의 자산을 빼돌려 해외에 은밀히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고 그 자금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이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최민우가 호준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우 중 한 명이라는 증거도 찾아냈다. 한 비서, 최민우가 호준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가 천지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도 호준의 이어폰을 통해 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손에 쥔 무정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가족의 복수와 소라, 그리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임신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했다. 그녀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소라를 에워쌌다. 그들은 최민우의 부하들이었다. 김소라 총재님, 최민우 부총재님께서 당신과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무슨 짓이에요? 난 당신들과 아무 할 얘기 없어요. 순순히 따라오시면 아이의 목숨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소라의 배를 가리키며 협박했다. 소라는 자신의 아이까지 위협하는 그들의 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들은 그녀를 에워쌌다. 바로 그때 호준이 나타났다. 그는 소라의 퇴근 시간을 맞춰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는 소라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비복을 벗어던지고 남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당장 그들에게서 떨어져 호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최민우의 부하들은 호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그들은 호준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경비원이 또 나타났군. 당장 제거해. 남자들이 호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호준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소라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무술 실력은 압도적이었고 그는 순식간에 여러 명의 적을 쓰러뜨렸다. 소라는 호준의 놀라운 전투 능력에 경악했다.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전설적인 용신처럼 빠르고 강인했다. 하지만 최민우의 부하들은 수가 많았고 그들은 호준을 애워싸고 그를 공격했다. 호준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소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텼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소라 총재님, 도망치십시오. 호준은 소라를 향해 소리쳤다. 소라는 호준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호준을 두고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서서 그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우의 부하들은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 황급히 도망쳤다. 호준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소라는 호준에게 달려와 그의 몸을 부축했다. 경비원님, 괜찮으세요, 피가? 소라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호준은 소라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소라는 호준을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호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는 비록 평범한 경비원이지만 그에게는 어떤 재벌 총수보다도 강한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꼈다. 호준은 소라의 집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최민우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최민우는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것이다. 호준은 최민우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이 경비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김소라 총재의 집은 낡고 소박했지만 이호준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도 아늑하게 느껴졌다. 그의 몸에 남은 상처는 최민우의 비열한 공격을 증명했지만 소라와 아이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그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소라는 그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호준의 마음에 스며들어 얼어붙었던 그의 내면을 조금씩 녹여갔다. 경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와 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호준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을 보여주고 있었다. 호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소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소라는 호준의 헌신적인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비록 초라한 경비원이지만 그에게는 어떤 재벌 총수보다도 강한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꼈고 그의 존재가 자신의 불안한 삶에 작은 안식처가 되어주는 듯했다. 한편 최민우는 소라와 아이를 납치하려던 계획이 또다시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했다. 그는 호준이라는 경비원이 자신의 계획을 계속 방해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호준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누군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들에게 호준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도록 지시했다. 그의 목적은 소라와 아이를 제거하고 천지그룹을 독차지하는 것이었다. 이호준, 그 경비원을 철저히 조사해라. 그의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소렉에서 눈을 떼지 마. 반드시 그 아이와 함께 제거해야 한다. 최민우는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소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를 그룹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호준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민우의 정보력은 상당했고 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경비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안전하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최민우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고 가족의 복수를 할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한 비서에게 연락하여 최후의 작전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한 비서, 최민우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어. 그를 심판할 때가 왔다. 호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알겠습니다. 용신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비서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한 비서는 호준의 유일한 신복이자 그의 진짜 정체를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최민우는 소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녀를 그룹의 총재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언론에 소라가 부도덕한 인물과 관계를 맺어 임신했다는 거짓 뉴스를 흘리고 그녀가 총재로서 부적격하다는 여론을 조작했다. 그의 목적은 소라를 고립시키고 그녀를 약화시켜 천지그룹을 쉽게 장악하는 것이었다. 소라는 최민우의 비열한 수법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사람들의 비난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조차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했다. 나는 정말 총재로서 자격이 없는 걸까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호준은 소라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총재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최민우의 비열한 음모입니다.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호준은 소라를 위로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를 했다. 그는 소렉에 자신이 전설적인 용신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최민우에게 희생당한 비극적인 과거도 함께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소렉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호준은 소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소라는 호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토록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경비원님, 이곳은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호준은 소라의 손을 잡고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호준은 그 스크린에 자신의 가족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어린 남매가 있었다. 저는 이호준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은 몇 년 전 최민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호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소라는 호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통에 마음이 아팠다. 호준은 자신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최민우의 모든 악행을 소렉에 털어놓았다. 그는 최민우가 천지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불법적인 사업에 이용하려 했고, 자신의 가족은 그들의 음모를 막으려다 희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민우가 소라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천지그룹을 장악하려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리고 소라 총재님, 사실은 저의 가족을 죽인 최민우의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당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을 구한 것은 제가 당신의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소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는 전설적인 용신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다. 나는 너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소라는 호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이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이 무시했던 경비원이었고, 그가 전설적인 용신이자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었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진실에 경악했다. 용신님, 당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요. 소라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호주는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래, 나는 너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할 것이다. 소라는 호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강인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 나타난 구원자이자 그녀와 아이를 지켜줄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호준의 저택은 웅장했지만 솔에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동정을 베풀고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던 경비원 이호준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최민우의 배후를 파헤치고 있던 전설적인 용신이자 거대 조직의 수장이었다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뱃속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고 그녀는 믿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용신님, 정말 당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요. 소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호준에게서 진실을 찾으려 애썼다. 호준은 소라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래, 그날 밤 너를 구하고 나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았어. 그리고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너와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어. 나는 전설적인 용신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다. 나의 가족을 죽인 최민우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고 너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호주는 솔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과 여동생의 비극적인 죽음, 최민우의 배신, 그리고 그들을 향한 복수를 위해 경비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진성그룹에 잠입해야 했던 이유까지. 소라는 호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고통과 희생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과 함께 그를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우가 그렇게까지 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소라는 최민우가 자신의 사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호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파괴했어. 하지만 이제 그의 악행은 끝날 것이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호주는 솔에게 최민우의 비리 자료와 그의 가족 살해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소라는 화면에 나타난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했다.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 또한 최민우의 음모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저도 함께 싸우겠어요. 제 부모님의 원한을 갚고 민우의 악행을 심판해야 해요. 소라의 눈빛은 비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우는 호준의 모든 움직임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소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려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총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의 목적은 소라를 고립시키고 그녀를 약화시켜 천지그룹을 쉽게 장악하는 것이었다. 김소라, 내년이 감히 임신을 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내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 민우는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소라의 아이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소라를 유산시키기 위한 약물을 그녀의 식사에 몰래 섞어 넣을 계획을 세웠다. 호준은 민우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다. 그는 소라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라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민우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이 경비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호준은 김 이사에게 지시하여 최민우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최민우가 천지그룹의 자산을 빼돌려 해외에 은밀히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고 그 자금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이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최민우가 호준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우 중 한 명이라는 증거도 찾아냈다. 한비서 최민우가 호준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가 천지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도. 호준의 이어폰을 통해 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손에 쥔 무정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가족의 복수와 소라, 그리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임신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했다. 그녀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소라를 애워쌌다. 그들은 최민우의 부하들이었다. 김소라 총재님, 최민우 부총재님께서 당신과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무슨 짓이에요? 난 당신들과 아무 할 얘기 없어요. 순순히 따라오시면 아이의 목숨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소라의 배를 가리키며 협박했다. 소라는 자신의 아이까지 위협하는 그들의 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들은 그녀를 애워쌌다. 바로 그때 호준이 나타났다. 그는 소라의 퇴근 시간을 맞춰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는 소라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비복을 벗어던지고 남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당장 그들에게서 떨어져 호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최민우의 부하들은 호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그들은 호준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경비원이 또 나타났군. 당장 제거해. 남자들이 호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호준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소라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무술 실력은 압도적이었고 그는 순식간에 여러 명의 적을 쓰러뜨렸다. 소라는 호준의 놀라운 전투 능력에 경악했다.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전설적인 용신처럼 빠르고 강인했다. 하지만 최민우의 부하들은 수가 많았고
그들은 호준을 에워싸고 그를 공격했다. 호준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소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텼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소라 총재님, 도망치십시오. 호준은 소라를 향해 소리쳤다. 소라는 호준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호준을 두고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서서 그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우의 부하들은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 황급히 도망쳤다. 호준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소라는 호준에게 달려와 그의 몸을 부축했다. 경비원님, 괜찮으세요, 피가? 소라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호준은 소라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소라는 호준을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호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는 비록 평범한 경비원이지만 그에게는 어떤 재벌 총수보다도 강한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꼈다. 호준은 소라의 집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최민우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최민우는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것이다. 호준은 최민우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이 경비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천지그룹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과 천지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에 선 이호준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호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 비서가 묵묵히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김소라와 뱃속의 아이가 그의 모습을 응원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소라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뱃속의 아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강한 모성애를 일깨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천지그룹이 겪었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호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최민우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를 띄웠다. 불법 자금, 세탁, 주가 조작, 기술 탈취, 살인교사,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소라의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증거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최민우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이 모든 것은 최민우 전 부총재와 그의 공범인 국제범죄 조직 섀도우 드래곤의 수장 아레스가 꾸민 음모입니다. 호주는 최민우와 아레스의 얼굴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천지그룹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악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민우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대회의실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최민우와 아레스가 보디가드들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그들은 기자들의 카메라와 호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최민우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아레스의 얼굴에는 차가운 오만이 서려 있었다. 이호준 내놈이 감히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인가. 최민우는 호준을 향해 소리쳤다. 내놈 가족처럼 내놈도 곧 사라지게 될 거야. 호준은 최민우의 도발에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라지는 것은 너희가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는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다. 아레스가 비웃었다. 고작 그런 증거들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국제적인 조직이다. 너희 같은 작은 기업과는 차원이 달라. 호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작은 기업 나는 천지그룹의 총재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불법적인 자산은 이미 동결되었다. 너희의 모든 범죄 행위는 국제수사기관에 제보되었고 너희는 곧 체포될 것이다. 아레스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경악이 번졌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최민우는 호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경비원이 사실은 천지그룹의 총재였다니. 지금 즉시 너희를 체포할 것이다. 호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과 인터폴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민우와 아레스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호준 내 놈은 반드시 후회할 거야.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최민우는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아레스 역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그들의 악행은 이제 끝을 구한 것이다.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기자들은 호준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총재님,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민우의 비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호준은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소라의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최민우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 경비원으로 위장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천지그룹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그의 진정성과 용기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때 회의실 뒷문에서 소라가 호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호준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호준은 소라의 손을 잡고 그녀를 단상 위로 올렸다. 여러분, 김소라 총재님입니다. 그녀는 천지그룹의 진정한 총재이자 이 모든 악행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의 아내이자 뱃속에 저희 아이가 있습니다. 호준은 소라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호준의 고백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전설적인 용신이자 천지그룹의 총재인 호준이 평범한 경비원으로 위장했을 때 사랑에 빠진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심지어 아이까지 가졌다니.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 회의가 끝난 후 호준은 소라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섰다. 기자들은 그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환호했다. 호준은 이제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진정한 자신으로서 세상에 설 수 있었다. 호준은 소라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새로운 집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소라의 존재 덕분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소라, 내 가족과 내 부모님의 복수도, 최민우의 악행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호준은 소라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소라는 호준의 품에 안겨 그의 온기를 느꼈다. 정말 잘했어요. 호준 씨,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네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그리고 뱃속에 우리 아이가 내게 힘을 주었기에. 호준은 소라의 임에 키스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호준은 소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천지그룹은 이호준 회장의 지휘 아래 세계 최고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최민우와 섀도우 드래곤의 악행이 모두 폭로되면서 천지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의 리더십은 재계의 찬사를 넘어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호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가족의 죽음과 최민우의 비열한 배신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김소라와 뱃속의 아이라는 존재가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었다. 호준은 천지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었다. 그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노력으로 천지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에 빛이 되는 존재로 거듭났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고독했다. 그는 퇴근 후에도 넓은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한 비서는 호준의 곁을 지키며 그의 모든 업무를 보조했고 그의 내면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회장님, 요즘 표정이 좀 더 편안해지신 것 같습니다. 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호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소라와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 있어. 그는 소라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소라의 따뜻한 눈빛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최민우는 호준을 향한 증오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호준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에게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섀도우 드래곤의 수장 아레스. 역시 감옥에서 최민우와 함께 복수를 다짐하며 그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호준을 향한 원망만을 키워가고 있었다. 최민우의 가족들은 천지그룹의 몰락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했다. 그들은 과거의 영화를 잊지 못하고 호준을 원망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탐욕과 비리는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마저 파괴한 것이다. 호준은 그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소라는 임신 기간 동안 호준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았다. 호준은 그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모든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소라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거나 그녀가 잠 못 드는 밤에는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다. 소라는 호준의 세심한 배려와 깊은 사랑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신과 아이를 지켜주는 진정한 용신임을 깨달았다. 호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소라가 호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호준은 소라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네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해. 이제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들의 대화는 사랑과 기대로 가득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소라는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출산했다. 아기는 호준과 소라, 두 사람의 가장 좋은 점만을 닮아 있었다. 아기의 작은 손을 잡는 순간 호준은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부와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소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소라, 정말 고마워. 최고의 선물을 안겨줬어.
소라는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머니로서의 자애로움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기의 탄생은 호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용신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미래 그룹과 천지 그룹을 더욱 번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소라 역시 아기를 낳은 후 한층 더 강인하고 성숙한 여성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천지 그룹의 총재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최민우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호준과 소라,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외부와 은밀히 연락을 취하며 마지막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은 호준과 소라의 행복을 파괴하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호준의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가장 큰 행사에서 마지막 공격을 감행할 계획을 세웠다. 호준은 최민우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한 비서에게 최민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어떤 작은 단서도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다. 호준은 이번이 최민우와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킬 각오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고 이호준과 김소라는 사랑스러운 아기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찾아갔다. 천지그룹은 호준의 지휘 아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는 것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소라는 호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삶의 동반자로서 그의 모든 결정과 행보를 지지하며 함께 천지그룹을 이끌었다. 호준과 소라의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기는 호준의 강인함과 소라의 지혜를 모두 닮아 있었고 그들의 삶에 끊임없는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호준은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용신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소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스러운 남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차가움 대신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최민우와 섀도우 드래곤의 수장 아레스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호준과 소라의 행복을 파괴하고 복수할 날만을 꿈꿨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외부와 연락을 취하며 호준을 위협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시도는 호준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한 비서의 뛰어난 정보력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호준과 소라의 삶에 어떤 위협도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초한 비참한 운명 속에서 영원히 갇혀 지내게 되었다. 호준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부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지그룹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사회에 전파하며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 인류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유산으로 남았다. 소라는 남편인 호준의 곁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빛나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천지그룹의 총재로서 호준과 함께 그룹을 이끌었고 특히 사회공헌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던 비극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호준과 소라는 아기의 손을 잡고 강변을 산책했다. 아기는 호준의 옆에서 재롱을 부리며 해맑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호준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호준 씨, 정말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소라가 호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호준은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소라, 너와 우리 아기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거야. 너는 나의 빛이야.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호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과 배신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전설적인 용신과 아름다운 총재의 사랑 이야기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한 가족의 이야기로 세상에 길이 회자될 것이다.